진아 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할 동료 교사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선생님들,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교사분들 어때요? 나와 합이 잘 맞나요? 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나요? 자,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제가 즐겨 듣는 방송에서 어떤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고 해요. 자, 진아쌤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최고의 명언인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직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직장이다 보니까 그건 어린이집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맞는 성향의 선생님들도 계시죠. 연령대별로 이제 많이들 친하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의 공감대가 있겠죠. 그쵸? 우리 가까이 해야 할 동료교사라는 거 했죠. 제가. 가까이 해야 할 동료교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동료교사는요. 정말 예쁘고, 말 잘하고, 일 잘하고, 칭찬 많이 받는 그런 교사일까요? 또는 원장님한테 굉장히 원장님과 친한 그 직장 상사랑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교사가 조금 나하고 맞는 교사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진아쌤이 저희 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을 편견하지 않아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차별받아도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쵸?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반 아이 중에 정말 예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예쁜데 친구들한테라거나 선생님한테라거나 말을 굉장히 안 예쁘게 해요. 그 다음에 행동도 안 예쁘게 해요. 자, 어떠세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떠세요? 또는 남자친구 중에 가장 멋진 선생님들의 이상형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행동도 굉장히 난폭하고 과격하고 욕도 하고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아니죠. 자, 진아쌤이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은요. 자, 미모보다는 얼굴보다는 바로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속마음과 인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가 참 어려워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고 칠게요. 근데 뭐 이직을 하거나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음을 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랑 친해지면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이 선생님이 나하고 했던 이야기를 이쪽 저쪽 막 반대쪽 위쪽 아래쪽 다 이야기하고 다니거나 또는 말을 와전시켜서 다니거나 또는 겉으로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시샘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선생님들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그 선생님들과 똑같이 똑같은 일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관계라는 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메꾸어 가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막 이렇게 장단 쳐주는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직장에서는요. 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과 거리를 많이 가깝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막 말을 많이 하거나 와전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요, 직장 동료 앞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 조금 언행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 진아쌤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만. 그 다음에 우리 반 학부모님께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겠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그 말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게 직장 상사의 욕, 험담. 그쵸, 피할 수 없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험담했다. 또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상처받았던 거를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직장 동료 사귀실 때 또는 가까이 두실 때 정말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옆에 두셔도 괜찮겠지만 직장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보는 가족들하고도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막 싸우면은 기분이 썩 안 좋잖아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그쵸? 똑같아요. 자, 직장 동료들도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직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과연 내 곁에 두어야 될 사람은 누군지, 그 다음에 나한테서 조금 멀어져야 될 사람은 누군지 조금 그거를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바라볼 때 원장님, 원감님, 주임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맞겠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랑 안 맞는데 왜 굳이 친하게 지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나와 맞는 동료교사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사실 진아쌤은 사교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했잖아요. 이직을 하고 정말 친한 선생님한테 마음을 털어놓기까지 지금 얼마나 걸렸죠?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마음을 여니까. 그래서 정말 나랑 직장에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직장이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무슨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힘들 때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들이 거리를 가깝게 두셔도 좋겠지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혼자만 뭔가 느끼는 게 많아진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생님들이 일에 충실하게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아쌤이 준비한 스토리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진아쌤과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